왼발 뒤꿈치 이렇게 맞추면 여기가 볼이라고 치면 2인치 정도 되니까 여기서 스탠스가 좁아질 때는 오른발이 여기는 놓고 얘가 좁아지고 클럽이 길어지면 이렇게 가면 겨드랑이 선상이 로포인트하고 치면 스탠스가 좁아지면 로포인트가 볼보다 앞으로 가는 거고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에이밍 포인트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무조건 정렬이 내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갈 것 같은 착시,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착시 때문에 이거를 잘 선호를 안 하죠. 그냥 무조건 스퀘어로 서야 된다는 그 강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클럽을 이렇게 웨지 스윙을 하더라도 여기 라인을 지키려면 얘가 비켜져야지 앞쪽 라인을 지킬 수 있는데 스퀘어로 쓰면 잘못하면 얘가 이렇게 블럭이 돼버리면 비켜진 양이 적으면 어떻게 롤의 양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클럽에서 열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웨지 스윙을 이렇게 스퀘어로 쓴 게 아니고 짧은 클럽일수록 그럼 상대적으로 스탠스는 오픈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라인을 지키고 앞쪽 라인을 지킬 때 왼쪽이 비켜주는 게 훨씬 쉬워질 수도 있겠죠. 배너간의 스탠스를 보시면 웨지일수록 이 라인에 비해 오픈 스탠스를 간 거고 드라이버로 갈수록 이렇게 크로스를 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배너간은? 배너간이 6번까지는 오픈 스탠스를 섰대요. 그 이유가 그 배너간의 5 레슨즈에 나온 내용을 한번 봐보면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거든요. 배너간 5 레슨즈 서머리 부분에 이 스탠스를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배너간은 모든 스탠다드 샷에서 볼은 왼발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 놨대요. 이게 배너간 기준에서는 안쪽에서 뒤꿈치 안쪽 0.1인치, 0.5인치에서 1인치 사이에 놨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볼의 위치는 앞뒤 또는 뒤로 멀리 놓을 수 있으며 스윙에서 로포인트에 따라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군데에 픽스를 시켰다는 거는 바뀌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어떤 경우에도 왼발과 볼의 상대적인 위치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대요. 왜 이렇게 유지를 했을까요, 배너간은? 맞아요. 로포인트를 일정한 데를 놓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쇼다이언을 사용하기 위해 스탠스 폭을 좁힐 때는 오른발을 왼쪽으로 점진적으로 움직여 좁혀야 된대요. 자, 볼의 위치가 여기면 왼발 뒤꿈치 이렇게 맞추면 여기가 볼이라고 치면 2인치 정도 되니까 여기서 스탠스가 좁아질 때는 오른발이 여기는 놓고 얘가 좁아지고 클럽이 길어지면 이렇게 가면 겨드랑이 선상이 로포인트하고 치면 스탠스가 좁아지면 로포인트가 볼보다 앞으로 가는 거고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에이밍 포인트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풀 드라이버를 하든 오버핸드 웨지를 하든 스윙이 하는 방식의 의식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된대. 그 얘기는 볼의 위치를 항상 일관성 있게 놓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클럽 샤프트 길이가 바뀌면 스윙은 약간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플랜 앵글 변화에 따라서 업라이트한 클럽은 올라갈 때 회전량이 적고 긴 클럽들은 회전량이 많죠. 에이밍 포인트 개념으로 따지면 한 군데 이렇게 배너간 이렇게 했지만 일반적인 건 그냥 스퀘어를 이렇게 쓰고 볼 위치를 짧은 거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 이 패턴에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할까요? 대부분 선수들이나 학생들이. 그렇죠. 무조건 정렬이 내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갈 것 같은 착시,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착시 때문에 이거를 잘 선호를 안 하죠. 그냥 무조건 스퀘어로 서야 된다는 그 강박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클럽이 짧아질수록 플레이어는 볼에 가깝게 서야 된대요. 그에 따라 플레이는 더욱더 업라이트해지고 스윙 아크는 자연스럽게 짧아진대요. 그래서 스윙 아크가 작아지면 다운스윙에서 왼쪽 엉덩이가 비켜줄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클럽을 이렇게 웨지 스윙을 하더라도 여기 라인을 지키려면 얘가 비켜져야지 앞쪽 라인을 지킬 수 있는데 스퀘어로 쓰면 잘못하면 얘가 이렇게 블럭이 돼버리면 비켜진 양이 적으면 어떻게 롤의 양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클럽에서 열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6번부터 웨지까지 사용할 때 약간의 변형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배너간 얘기를 하고 다운스윙이 시작하기 전에 왼 어깨를 비켜줘야 한대요. 근데 클럽이 짧아지면 이 비켜주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내려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른발을 어드레스해서 볼에 가깝게 섰대요. 배너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웨지 스윙을 이렇게 스퀘어로 쓴 게 아니고 짧은 클럽일수록 그럼 상대적으로 스탠스는 오픈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라인을 지키고 앞쪽 라인을 지킬 때 왼쪽이 비켜주는 게 훨씬 쉬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왼발이 타겟 라인에 멀어져 왼 엉덩이를 왼쪽으로 돌려 엉덩이를 여는 효과가 있대요. 오른발이 볼에 가까워지면. 근데 얘를 왜 안 바꿨을까요? 우리가 오픈 스탠스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얘를 뒤로 이렇게 빼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포인트 위치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렇게 스탠스에 변화를 줄 때는 오른발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6번까지도 오른발이 볼에 가까운 오픈 스탠스를 취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풀스윙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풀스윙하는 느낌이죠. 아크의 길이를 더 제한한 거래요.
왜냐면 내가 오른발 스탠스가 이렇게 볼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 클럽의 라이 앵글을 조금 더 업라이트하게 만든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업라이트한 상태로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럼 백스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거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방향성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대요. 그래서 짧은 아이언을 플레이할 때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베노건 같은 경우는 6번 아이언까지도 약간 오픈 스탠스를 취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여기서 턴에서 롤로 가는 클럽 페이스의 변화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성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베노간이 뭐 웨지 같은 경우 이렇게 쓴 거는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고, 이렇게 쓴 건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쓰려고 할까요? 대부분 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오픈 스탠스랑 발끝 벌리는 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픈 스탠스는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발 뒤꿈치 선상이 이 라인에 이렇게 맞고 발이 이렇게 틀어지는 건 오픈 스탠스가 아닌 거거든요. 오픈 스탠스는 뭐냐면 오른발이 이렇게 가까워져서 뒤꿈치 정렬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게 오픈 스탠스 있는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거를 오픈 스탠스라고 이제 착각을 하니까, 다른 뭐 간단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체중 이동 모션으로 인한 무릎 액션을 수용하고 발의 하중의 변화를 수용하는 거래요. 그리고 어드레스 위치에서 체중은 양발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가 돼 있지만 발가락을 순식간에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뒤꿈치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뒤꿈치에 이렇게 있어야지 이 팔을 들 수 있지, 발가락이 너무 이렇게 있으면 얘를 들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얘를 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뒤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발을 사용하여 백스트로크 모션을 중지하면 임팩트로 힙을 다운스트로크로 유도하여 발에서 스윙하는 것이며 이상적인 다운스트로크를 제공한대요. 그게 이제 힙슬라이드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오른 어깨 움직임에 갔을 때 힙슬라이드를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몸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느끼냐면 왼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는 이 느낌으로 우리가 힙슬라이드를 또 체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잭 니클러스 같은 경우는 다운스윙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잭 니클러스 이렇게 힐업을 살짝 했죠. 딛는 걸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힐업을 하고 얘를 딛으면 자연스럽게 힙슬라이드가 된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드레스에서 왼발을 11자로 놓을 거냐 아니면 왼발 발끝을 벌릴 거냐,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무릎은 이렇게만 구부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왼발을 이렇게 틀어 놓으면 이 무릎의 방향은 어디를 따라가냐면 이 발끝을 따라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백스윙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힙슬라이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 많이 열리죠. 열린 상태 왼쪽 무릎을 펴주면 반대쪽의 회전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더 유리하죠. 왼발 끝이 오픈되면 백스트로크에서 스웨이도 방지될 수 있어요. 오히려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백스윙 할 때 이 무릎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무릎이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무래도 제한이 되니까 스웨이도 어느 정도 방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다운 스트로크에서 하체 움직임을 극대화하여 피니시에서 밸런스 유지도 훨씬 더 편하대요. 근데 왜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쓰려고 할까요? 대부분 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오픈 스탠스랑 발끝 벌리는 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픈 스탠스는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발 뒤꿈치 선상이 이 라인에 이렇게 맞고 발이 이렇게 틀어지는 건 오픈 스탠스가 아닌 거거든요. 오픈 스탠스는 뭐냐면 오른발이 이렇게 가까워져서 뒤꿈치 정렬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게 오픈 스탠스 있는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거를 오픈 스탠스라고 이제 착각을 하니까 잘 못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상의 선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코스에 나가면 이런 선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라인을 지킬 수 있냐면, 실질적인 라인을 지키는 걸 타겟 라인을 이렇게 지키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큰 드로우성 구질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미스를 가장 많이 해요, 선수들도. 이 라인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을까요? 공이 엄청나게 오른쪽으로 갈 것 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오비가 있어요, 오른쪽에.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다가, 일반적인 샷에서는 스탠스 라인, 플레인 라인, 타겟 라인은 이렇게 평행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조합을 할 수 있냐면,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 라인은 이렇게 평행이지만 스탠스 라인만 오픈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언제 써야 될까요? 요 두 가지 조합은 비교적 스트레이트를 치는 거예요, 구질의 변화 없이. 근데 이제 뭐에 영향을 주냐면 탄도. 자, 그래서 피니시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 라인하고 평행이고 내가 스탠스를 크로스로 해서 라인을 지키면 앞쪽 롤의 양이 많죠. 그리고 얘가 상대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얘가 낮아져야 돼요, 피니시 때.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있으면 라인을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왼팔이 내 가슴에서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니시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타이거즈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높은 탄도를 칠 때 피니쉬를 높게 갖고 가고 낮은 탄도를 칠 때는 피니쉬를 내 가슴 있는 데서 끝낸다잖아요. 그게 이 조합을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인 라인, 그 24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플레인 라인이 스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선택한 스트로크 스윙에는 방향과 앵글이라는 두 가지 기본 정렬이 필요하대요. 왜냐면 이 바닥에 있는 이 플레인 라인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스틱이 우리가 설정한 타겟이라고 설정을 하고 일반적인 상황은 우리 스윙면은 이 타겟 라인하고 이렇게 평행으로 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큰 드로우 구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줘야 될까요? 자연스럽게도 인투아웃이 되지만 더 큰 인투아웃 값을 주려면 이 플레인 라인을 타겟 라인에 비해서 더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겠죠. 그러면 더 큰 인투아웃 값이 나와서 푹성 구질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방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플레인 라인을. 자, 플레인 앵글은 이거겠죠. 요거는 클럽이 드라이버일수록 얘가 플랫하고 짧은 클럽일수록 업라이트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방향에 영향을 주지만 방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과 타겟 라인이 어떤 상태로 이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요 라인은 세 가지 라인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플레인 라인, 두 번째가 스탠스 라인, 마지막이 타겟 라인.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질과 탄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스퀘어, 스퀘어, 스퀘어 오픈, 스퀘어 크로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오픈, 오픈, 뭐 크로스, 크로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스퀘어, 스퀘어에서 첫 번째 용어는 플레인 라인이 타겟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용어는 스탠스 라인이에요. 스탠스 라인이 또 타겟 라인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요 세 가지 라인이 변경이 되어도 페이스 앵글 정렬이 변경되는 건 아니래요. 스트로크에서 샤프트가 지면에 평행이 될 때 클럽 샤프트를 플레인 라인에 배치시켜 플레인 라인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평행인 상태에서는 타겟 라인을 지키는 것도 플레인 라인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가 약간의 변경을 줘서 큰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 우리는 어떤 라인을 직선으로 유지를 해야 될까요? 타겟 라인을 직선으로 유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직선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큰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내 스탠스 라인도 같이 평행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 라인을 지키기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우리는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상의 선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코스에 나가면 이런 선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라인을 지킬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크로스로 서고 이걸 했지만 실질적인 라인을 지키는 걸 타겟 라인을 이렇게 지키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큰 드로우성 구질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미스를 가장 많이 해요. 선수들도. 자, 그럼 드로우를 치려고 제가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 라인을 이렇게 스탠스 라인을 타겟 라인에 비해 오른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백스윙 이 라인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을까요? 공이 엄청나게 오른쪽으로 갈 것 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오비가 있어요. 오른쪽에.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다가 그럼 내 스탠스에 비해서는 바깥으로 드는 걸 수도 있죠. 그러면 내 스탠스 라인보다는 아우트 인 스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합은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일반적인 샷에서는 스탠스 라인, 플레인 라인, 타겟 라인이 이렇게 평행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조합을 할 수 있냐면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 라인은 이렇게 평행이지만 스탠스 라인만 오픈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언제 써야 될까요? 요 두 가지 조합은 비교적 스트레이트를 치는 거예요. 구질의 변화 없이. 근데 이제 뭐에 영향을 주냐면 탄도.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힌지 액션하고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을 평행으로 놓고 이렇게 자, 스탠스 라인을 오픈으로 이렇게 섰다고 치면 이렇게 쓴 상태에서도 이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백스윙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약간 업라이트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앞에 있는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왼팔이 내 몸에서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럼 로프트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럼 버티컬인지, 그러니까 이제 높은 탄도를 만들 때는 이 패턴 조합을 해서 많이 쓰죠. 그럼 반대 밑에 있는 거는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 라인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 회전량이 많아져요. 턴의 양이 많아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반대로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롤의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로프트가 조금 더 디로프팅 돼서 좀 낮은 탄도를 조금 구사할 때는 밑에 패턴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피니쉬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플레인 라인하고 타겟 라인하고 평행이고 내가 스탠스를 크로스로 해서 라인을 지키면 앞쪽 롤의 양이 많죠. 그리고 얘가 상대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얘가 낮아져야 돼요. 피니쉬 때.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했으면 라인을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왼팔이 내 가슴에서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니시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타이거즈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높은 탄도를 칠 때 피니시를 높게 갖고 가고 낮은 탄도를 칠 때는 피니시를 내 가슴 있는 데서 끝낸다잖아요. 그게 이 조합을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던 이제 드로우나 페이드를 치는 그 조합일 수도 있고, 요 상태에서도 내가 페이드를 치려면, 오픈 상태에서 페이드를 치려면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정렬을 해야 될까요? 녹색 선이 타겟이고, 얘가 실질적으로 페어웨이 정중앙일 수도 있고, 내가 페어웨이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어떤 상태가 돼야지 약간 페이드가 나올까요? 이렇게 되면. 클럽 페이스 정렬은 우리가 원하는 페이드를 치기 위해서는 그냥 제일 편한 게 이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스퀘어로 맞추는 게 편한 거죠. 근데 사실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플레인 라인과 타겟 라인 요 사이 정도? 요 사이 정도 이렇게 맞춰야죠. 이렇게 선이 하나 더 있다면. 그럼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 상태에서 조금 더 과장되게 제가 이렇게 틀고 이렇게 틀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서 이거는 이 플레인 라인과 스탠스 라인의 평행이지만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 클럽 페이스를 생각해 보면 내 스탠스 라인보다는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지만 타겟 라인에 비해서는 닫혀 있는 거죠. 자, 드로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스퀘어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스탠스 라인에 비해서는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지만 타겟 라인에 비해서는 열려 있는 거죠.